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결국 앞으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이것을 꿰뚫는 키워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곧바로 뒤집어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장기 상승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라서 채권 가격이 장기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찾아보는 전략 계속하고 있고요. 이 주시장도 사실은 자산이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계속 2년 정도를 상승을 했다가 동결을 마친 끝에 이제 인하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대세 하락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대세 하락기에서 사실은 이 금리가 하락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나고 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채권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의 상승,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에 수반되고, 이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약간 또 눈치가 빨라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한 1년 반 정도 먼저 오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좀 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 움직이는 동인이 보통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 소위 독과점 기업들이 최근에 물가 상승을 기회로 제품 가격이 올려갖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실적 장세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와 연관된 종목들로 주도주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무튼 이것은 장기예요. 단기적으로 뭐 잠깐 금리 내리고 말 게 아니고 2, 3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관련 수혜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포트 잠깐 리뷰해보고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 잠깐 보시면 삼성증권 어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0.6%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처맞았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잠깐 쉬는 거죠. 오르다 내리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처맞았다고 표현하려면 한 10%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맞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잠깐 쉬는 거죠. 숨 고르기.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네, 여러분. SOS 스틸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한때 55%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한 20% 정도까지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63%까지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뭐 상한가방 정도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0% 아마 넘기지 않을까. 이제 저항선 다 돌파됐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에 따르면 돌파 이후에 되돌려도 이게 지금은 깊이 밀리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00%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은 이제 휴젤, 한전 KPS, 한국 BNC가 있는데, 요게 오늘 좀 얻어맞은 한 20% 수익이었는데 좀 얻어맞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잘 가다가 어제 HLB 또 그다음에 뭐 알테오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 갖다 매도를 했어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쉬는데요.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소비 중심 종목들이라서 지수가 안 가고 이제 박스권에 갇혔을 때 강한 그런 테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해서 계속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을 꼭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지금 제가 이제 편입한 종목이 삼성화재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들 나중에 또 원래 곰돌이 종목으로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라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면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35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금융주 몇 개 안 되고 보험주, 증권주 해봐야 할 만한 종목 각 한 3개 정도 뽑아내고 나면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삼성화재죠. 네, 삼성화재. 여러분들 삼성화재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PER 8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 종목인데, 보험회사 이 유보율이 많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잠시 이 종목과 연관해서는
실적 추이를 잠깐 보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 숫자가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2조 8천억, 내년에 2조 9천억, 3조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부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부채를 보시면은 이게 뭐 소위 보통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요.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한 40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뭐 잡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410% 나와 있죠.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이. 물론 부채 비율이 540%에서 점점점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제 소개드리면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도 부채 비율이 한 700~800% 되는 거고요. 보험에서도 이렇게 부채가 높아요. 이게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산 운용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자금 조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보험사들도 사실상의 자산 운용을 하면서 투자은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급이자가 이제 줄어드니까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보니까 금리 하락에 직접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험사들이 금리 인하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왜? 채권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는 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보험 요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박또박 이자를 주면서 안정적인 그런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국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권들, 우량 채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하락기가 되면 이 채권 가격이 그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 평가 이익을 포함한 많은 채권 운용 수익들을 얻게 돼요. 뭐 채권을 예를 들면 50년 국채를 샀다 그러면 50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자 지급할 때 반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할 때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리 변동이 생기면은 또 국채를 매도해요. 매도하면 거기서 생기는 국채 매도 차익들이 금리 인하기, 채권 가격 상승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대해도 좋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목에 금리 인하 수혜 기대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뭐 증권사만 가는 게 아니고 증권사도 역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더 오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포트에 어제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국제금리 떨어진 지금이 회사채 투자에 적기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볼 때. 적기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죠. 따옴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적기가 맞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 물음표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투자의 적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50년물 국채 같은 거 사가지고 예를 들면 금리가 한 1%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익률이 25% 정도 나와요. 1년 보유하면. 왜냐하면 그냥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1년 보유하고 그 국채를 갖다 팔면은 차익이 그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큰 돈 굴리시는 분들은 알채권이라 그러는데 국채 한 5천만 원 하거든요. 뭐 차 한 대 가격 정도 되는데 차 한 대는 이제 차를 사면은 물론 필요한 분들 사야 되겠지만 한 1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국채는 한 1년 지나면 20%가 시장 가치가 올라요.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20% 차익 챙기고 또 거기에 대해 세금도 안 물리기 때문에 알채권 많이 사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딱 변곡점이니까 주가로 따지면은 무릎에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국채니까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금리 인하 앞두고서 은행 보험 넘어서 증권주가 갔다 그러는데 보험도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제목이 쭉 밑에 보면 이렇게 승승장구라고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밖에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진짜 다음 달 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게 되면 네. 과연 B컷이 가능할까? 네. 그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그게 나와야 사실 시장이 실망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B컷이 아니고 다른 그냥 좀 뭐 소폭의 어떠한 네. 인하라고 한다면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네. B컷이 나와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면서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김도매님께서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FRB가 사실 특히 그 파월 의장은 과거의 역대 의장들보다 소위 새 가슴으로 통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환이 됐을 때 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턴어라운드 되는 무릎에서 사잖아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무릎에서 안 사고 허리에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물가락이 추세가 완전히 픽스가 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물가 하락하는 거야. 이제 물가 걱정 안 해도 돼. 이럴 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근데 하도 뭐 지난번에 한번 욕 먹어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예상을 보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B컷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B컷을 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8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4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2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지금 장이 아주 지지분해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눈에 띄는 종목들보다는요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서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1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좋은 타이밍에 주도주가 바뀌는 자리에 큰 정책적인 변화가 여러분 대박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